밝힐 수 없는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 드는 거죠. 자,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현재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탄핵 소추위원들은 박 대통령이 좀 출석을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반대로 피청구인 측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무슨 소리냐, 출석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지금 맞대결 국면인데요. 왜 박 대통령이 꼭 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박 대통령, 저희가 이 얘기를 맨 처음 하게 된 것은 대통령 측에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답변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맞아요. 그리고 막연한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탄핵소추하면 되냐. 증거도 없이 탄핵소추하냐. 맞아요. 이런 취지로 답변서를 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드릴 테니 헌법재판소 그 현장에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오히려 대통령에게 기회를 드리는 차원이었네요. 예, 기회도 드리고 또 재판부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재판부도 어쨌든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출석해서 내가 뭐가 억울하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고려해달라. 네. 뭐 소위 이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최후 진술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등등 그런 것들을 뭐 좀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국민들의 알 권리나 등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직접 그 재판 심판장에 불러서 그 본인을 신문하는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재판부가. 그런 절차를 거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대리인 측은 뭐 굳이 그런 절차 없어도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럼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사 기록이나 다른 증인 신문 다 해보고 그런 걸로도 충분히 사실관계 입증이 다 가능하다고 하면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 부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특검에 대통령이 불려가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그 진술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진술 기록을 헌법재판소에다 내게 되면 특검에서 물어봐가지고 작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 신문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특검에서 대통령 신문을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는 탄핵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본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에게 발언, 진술의 기회 그리고 왜냐하면 답변서에서 뭐 한 번도 국민들에게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니 근데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3번이나 나오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안 나가셨잖아요. 근데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본인은 대통령은 저기 청와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 되는 거고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고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 놓고 또 이제 그 소추위원들이 나오시라 했더니 뭘 또 나가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국민들이 보기 요 대목이 어쩌면 좀 이게 한편에 그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엊그제 이제 국정조사 현장 방문 조사가 있었어요. 그 정호성 전 비서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피곤해 보였고 여느 때와 달리 일정이 없었으며 관저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생활이므로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정 전 비서관 말을 들어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뭔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헌법재판소는 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요 당일 행적을 남김없이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제 피청구인 측은 밝히지 않았어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밝히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그렇게 국민들이 밝히라고 했는데 2년간 못 밝혔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밝힙니까? 본인이 밝힐 수 있었으면 벌써 밝혔죠. 밝힐 수 없는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그대로 예. 솔직하게 얘기하게 될 경우에 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못한 거죠. 뭐 그동안 2년간 이거를 밝히라고 얼마나 많은 언론과 국회와 유가족과 많은 국민들이 원했습니까? 그러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궁금한 거예요. 네. 재판부도 네, 헌재도 예. 헌재도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박 대통령 쪽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7시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받은 거, 그다음에 보고 지시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아마 할 겁니다. 대통령이 뭐 유선 보고 받았다 뭐 이런 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보고서 올라오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이 뭐를 하든지 간에 보고서는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보고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중간에 뭐 전화 통화했다, 누구랑 전화 통화했다. 뭐 그런 거야 관저에 있건 사저에 있건 뭐 어디에 있건 간에 전화는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잠깐 뭐 지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명쾌하게 대통령이 밝히기는 참 곤란한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곤란한 무슨 사정이 있다. 밝힐 수 없는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말 못할 지금 정우성 비서관도 네. 예를 들면 그날 일정이 없었는데 그러면 누가 함께 있었는지는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밝힐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얘기했을 경우에 네. 뭐 좀 곤란한 입장 곤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대중에게 말 못할 뭔가의 사연이 있다. 사생활.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관저에 원래는 집무실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평일이에요, 평일. 않고 예. 관저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뭐 좀 일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워낙 관저에 자주 있으니까 네. 뭐 관저에 있으면서도 일은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관저에 있으면 일을 아예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본인 이 캐릭터상 네. 뭐 저희가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날은 관저에서 뭘 했고 누구랑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맞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피청구인 측의 주장입니다. 법정에 출석을 안 하는 대신에 세월호 7시간 명쾌하게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7시간을 청와대 측에서는 명쾌하게 밝혔다라고 얘기하면서 낼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밝혔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뭐 그쪽에서 뭐를 낼지 저희가 이제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명쾌하게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던 이른바 그 보고 기록 같은 거를 내놓은 것 이상의 새로운 사실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밝힐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밝힐 수 없으므로. 예. 뭐 그런 건가요? 뭐 좀 기대해 보죠, 뭐. 네. 이건 언제까지 밝히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일은 언제까지예요? 뭐 다음 기일이 지금 30일 날 오후 2시니까요. 제 네. 3차 변론 준비 기일이. 네.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뭐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소한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번 주 금요일 30일에는 뭔가 나와야 된다. 이거 비슷한 게 나오면 또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 이튿날 바로 또 촛불 집회인데. 그게 이제 어떻든지 간에 뭐 재판부에 제출이 되면 네. 이제 그게 공개가 되는 것이고 또 공개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 보는 수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최순실 씨의 경우에 어느 것 하나 인정하는 게 없고, 심지어 그의 딸인 정유라 씨의 그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막연한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탄핵소추하면 되냐. 증거도 없이 탄핵소추하냐. 맞아요. 이런 취지로 답변서를 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드릴 테니 네. 헌법재판소 그 현장에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아, 오히려 대통령에게 기회를 드리는 차원이었네요. 예, 기회도 드리고 네. 또 재판부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재판부도 어쨌든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출석해서 내가 뭐가 억울하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고려해달라. 네. 뭐 소위 이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최후 진술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밝힐 수 없는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 드는 거죠. 자,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현재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탄핵소추위원들은 박 대통령이 좀 출석을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반대로 피청구인 측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무슨 소리냐, 출석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지금 맞대결 국면인데요. 왜 박 대통령이 꼭 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박 대통령 저희가 이 얘기를 맨 처음 하게 된 것은 대통령 측에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답변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처음에 대통령이 불려가서 수사를 했다. 라고 하면 대통령의 그 진술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진술 기록을 헌법재판소에다 내게 되면 특검에서 물어봐가지고 작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 신문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특검에서 대통령 신문을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는 탄핵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본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에게 발언, 진술의 기회, 그리고 왜냐하면 답변서에서 뭐 한 번도 국민들에게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니, 근데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3번이나 나오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안 나가셨잖아요. 근데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본인은 대통령은 저기 청와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 되는 거고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등등 그런 것들을 뭐 좀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국민들의 알 권리나 등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직접 그 재판 심판장에 불러서 그 본인을 신문하는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재판부가. 그런 절차를 거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대리 측은 뭐 굳이 그런 절차 없어도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럼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사 기록이나 다른 증인 신문 다 해보고 그런 걸로도 충분히 사실관계 입증이 다 가능하다고 하면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 부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특검 스스로 하지 않고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또 이제 그 소추위원들이 나오시라 했더니 뭘 또 나가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국민들이 보기 요 대목이 어쩌면 좀 이게 한편에 그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엊그제 이제 국정조사 현장 방문 조사가 있었어요. 그 정호성 전 비서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피곤해 보였고 여느 때와 달리 일정이 없었으며 관저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생활이므로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정 전 비서관 말을 들어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뭔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헌법재판소는 그